안녕하세요. 쫄기포 회원님들. 김 교수와 함께하는 우리 미용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정말 찐 미용 전문가 되기 헤어 세팅 부분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헤어 세팅 네 번째 부분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 세팅 네 번째 부분 우리 진행을 해보면 자, 리셋 우리가 그 1번, 2번, 3번, 4편, 3편까지 봤을 때 자, 오리지널 세팅과 그다음에 그 리셋 세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인 리셋이라고 한다. 우리 뭐예요? 리셋 따라 그러면 다시 뭔가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제는 헤어 스타일링을 끝맺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펜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헤어스타일링을 끝맺음 하는 거예요. 자, 열심히 고객이 원하는 대로 커트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그 무언 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은 뭐냐면 마지막에 끝내서 마무리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이걸 미적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거기에는요, 콤 아웃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오리지널 세트를 매만지면서 자, 의미상으로는 의도했던 헤어스타일링의 형태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오래 지속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그 작품이 미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콤아웃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얘를 흐트러짐 없게끔 만드는 거고 결국에는 빗질 포함이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물 뭐 빗, 브러쉬, 헤어핀 그리고 시술 과정은 브러싱, 처음에 빗질하죠. 그 다음에 코밍, 백코밍 이런 순으로 나뉩니다. 자, 브러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브러쉬로 마무리하는 걸 브러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브러쉬는 알고 있어. 브러싱은 뭐야? 그러면 브러쉬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브러쉬로 빗으로 빗질을 해서 마무리 짓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밍. 네. 얘는 빗으로 마무리하는 것 자체를 커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밍. 그러면 아까, 뭐라고, 콤 아웃. 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빗질을 해가지고 빗으로 마무리를 해준다. 근데 그 다음 의미로는 코밍과 백코밍이 있는데요. 백코밍. 백코밍은 뭐냐면 반대로 코밍과 백코밍 어떨 것 같아요? 코밍과 백코밍은 반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코밍은 요렇게 가지런히 그렇게 브러쉬 빗질을 해준다면 백코밍은요, 코밍은 머리 결대로 해준다 그러면 백코밍은 어떻게? 스트랜드의 뒷면을 직각으로 넣고 모근을 향해 빗을 내리듯이 빗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빗이 있으면 자, 모발 흐름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백코밍은 뭐예요? 반대로 모발을 끌고서 어디 모근 쪽에 뿌리 쪽에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우리 흔히 올림머리 연출을 할 때 이 백코밍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백코밍은요. 그닥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모발에는요. 이 백코밍은 엄밀히 따지면은 좋은 동작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발이 층층층층 모표피가 뭔가 갈피처럼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백커밍을 한다고 하면 얘를요. 긁어서 얘를 손상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뭐 행사를 위해서나 머리 연출을 위해서나 어쩔 수 없다면 네,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단지 어떨 때 사용하냐? 두 발을 똑바로 세울 경우 모근에 깊게 넣어서 백커밍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볼륨을 줄 때나 아니면 플러프의 둥근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플러프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럴 때 백커밍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뱅. 그래서 우리 제 세대가 이효리 씨 한참 뭐 구리구리뱅뱅 이렇게 해서 되게 귀여운 머리하고 파격적인 그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뱅 보면 저는 뱅이라고 한다면 그거 생각이 납니다.
그랬을 때 뱅을 한번 본다고 하면요. 자, 일종의 장식 머리를 뱅이라고 하는데 우리 막 앞머리 오드리 헵번이나 이런 배우들이 옛날에 그렇게 막 너무 깜찍하게 앙증맞게 했던 그 앞머리 이거를 장식을 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플러프 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플러프는요. 깃털이라고 깃털처럼 끝이 부풀어져 나오는 볼륨을 행한다. 그랬을 때 플러프 뱅.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제 새 깃털처럼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플러프 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롤뱅 어때요? 롤뱅. 끝부분을 넣어가지고 롤을 말아서 형성하는 뱅을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웨이브 뱅은 뭐예요? 두 발 끝을 라운드 플러프를 한대요. 라운드 플러프. 그래서 웨이브 뱅. 그리고 프렌치와 프렌지 뱅이 있는데요. 프렌치 뱅은 뭐냐면, 뱅의 두 발을 업콤, 뱅의 두 발을 업콤하고 두 발 끝을 이 너플거린 아마 올림머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머리의 어머님 혼주나 이런 올림머리를 좀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자, 컬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짧은 머리들을 컬을 내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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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라운드로 연출을 뱅을 만들어서 업콤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프렌치 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프렌치 뱅이라고 한다면 가르마 가까이에 작게 냈어요. 자, 가르마 가까이에 프린지. 자, 우리 프린지 어디예요? 우리 여기 그 얼굴에 보면은 이 여기 들어간 M자머리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프린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르마 가까이에 작게 뱅을 냈다라고 해서 얘를 프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 플러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엔드 플러프 같은 경우는 라운드냐 아니면 페이지 보이 플러프냐 둘 중에 그래서 얘가 모발 끝이 원형으로 들어가는 걸 라운드 플러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덕테일 플러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덕테일 뭐예요? 덕. 왜 오리 깃털처럼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구부려져 있는 요런 부분들을 덕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보이 플러프는 얘는요, 갈고리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갈고리 모양. 그리고 끝부분 가지런히 모아져 구부러진 거 덕테일. 그리고 라운드는 어디다? 네, 두 발 끝이 원형,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플러프를 냈다라고 할 때 나뉘어지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세팅의 마지막 부분인데 헤어 디자인 및 세팅 시술에서는요.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볼 때는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두상의 형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얼굴이 어떠하냐? 목의 길이가 어떠니? 이마가 넓니 좁니? 그리고 턱은 어떤 모양이니? 옆모습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코의 모양, 그리고 옷차림, 또 직업 등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염두를 두고 결정을 할 때 디자인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헤어 디자인 살면서는 형태, 질감, 컬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의미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어 디자인을 할 때는 법칙. 우리 이제 쫄기포 우리 회원들 이제 막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취업을 나가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디자이너가 될 건데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이 디자인의 법칙, 물론 디자이너만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마무리 때의 디자인이 들어가고 스타일을 들어가고 드라이를 해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선생님들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디자인의 법칙 그냥 반복 그리고 진행 대조 교대 비조와 균형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뭐 이런 것들 네, 골라서 맞춰서 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큰 글씨만 보고 가도 무방합니다. 자, 얼굴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 여기 메이크업 파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나오겠지만요. 자, 얼굴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계란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느 머리를 하든 저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온전한 계란형은. 그래서 저희가 얼굴형 어떻게 열심히 메이크업 할 때 쉐딩도 넣고 열심히 헤어 디자인 할 때, 헤어 스타일링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가름해 보이는 이런 계란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둥근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대1이어서 얘는 헤어 파트는요.
이 둥근형인데 헤어 파트는 센터 파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동그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방형은요. 네, 그 장방형은 이렇게 이게 긴 얼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얼굴이 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얼굴형 같은 경우는 얘를 낮추라는 거예요. 전두부를 낮추고 양 사이드에 볼륨을 줘라. 그랬을 때, 네, 그리고 파트도 크라운 파트를 넓게 파트를 하세요. 이게 얼굴이 길어 보이는, 넓적하게 길어 보이는 장방형은 위에를 낮추세요. 그리고 옆을 볼륨을 내세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네, 둥근 느낌 살리는 라운드 사이드 파트가 어울려요. 네, 사각형이면 어떨까요? 감춰야 되겠죠, 일단은. 얘는 높이고, 이거 깎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옆폭이 좁게 보이도록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막 부풀리면, 오히려 더 두각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파트도 어떻게 라운드로, 이렇게 부드러운 사각이 그 각이 있다 보니까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게끔 도와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어떨까요? 삼각형. 네, 삼각형은 요런 삼각형이죠. 삼각형일 때는 헤어 파트는 다이애거널로 하래요. 사선으로 패라. 사선으로. 그리고 음, 어, 죄송합니다. 여기는 역삼각형이죠. 자, 삼각형 다시 보면 자, 여기 머리 이마 좀 더 높여서 해주고 여기가 너무 가늘었기 때문에 헤어 파트는 사선으로 들어가고요. 직선 말고 사선 그리고 여기 조금 볼륨을 주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역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마를 좁게 보이니까 이마가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턱을 높여요. 그래, 그래서 이마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볼에 뭐를 얘를 깎아야 되겠죠. 네, 붙여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줘서 이렇게 흐르도록 나오는 이런 모양을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파트는 여기는 센터 파트가 어울립니다. 역삼각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옆에 얼굴이 좀 더 볼록 튀어나온 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요거를 줄여야죠. 요걸 줄여야 얘가 더 길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부와 하부의 폭을 넓게 하는 거예요. 여기 위를 높여 보이는, 여기를 깎는, 네. 이렇게 해서 얼굴 디자인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요. 자, 헤어 아이론과 블로우 드라이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론 뭐예요? 우리 1875년 프랑스 마셀 크라토우라고 하는 분이 발달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아이론을 지금은 전기로 다 했지만 옛날에는 그 처음 나왔을 때에는요. 이렇게 불에다가 넣었다가 다시 빼고 넣었다 다시 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숯불 같은 데에다가 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이론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아이론이 쥐는 기본 동작은 그루브 아래 프롱은 위로 아이론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적정 온도가 뭘까요? 120에서 140.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사용할 때는 45도로 위치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미용사의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라. 회전 방법은 아이론 같은 경우 미용사의 반대편이니까 이 아이론을 댔을 때에는 이 고객의 두피랑 떨어진 상태에서 그 각이 어떻다? 두피 쪽이 아닌 내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스트랜드 그전 3, 4cm 거리를 두고 시작을 하고 네,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등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우 드라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샵에서 하고 있는 한 땀 한 땀 떠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바람을 내보내는 걸 블로우 드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모발에 물에 닿으면요. 우리 그 펌이나 염색할 때 좀 나오겠지만 모발에 물을 적시게 되면 그 내부에서 이제 그 결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결합 중에 수소 결합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서 얘를 웨이브를 주죠. 그 다음에 이 열이 식으면서 수증기로 되면서 날아가는 순간 그런 후에 식으면서 다시 재결합이 이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물 묻히기 전에는 그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블로우 드라이 같은 경우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겠죠. 네. 일단 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 뜨거운 바람이 고객의 두상이나 그리고 그 외에 귀 아니면 목 이런 부분에 바람이 너무 지속적으로 가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두발은 너무 젖어 있는 상태도 안 되고요. 한 수분량이 10에서 13%. 왜냐하면 적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 결합을 해서 수소 결합이
마비가 된 후에 다시 재결합을 해서 웨이브를 곡선이든 어떠한 형태를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일반적인 드라이 경우는 섹션이 2, 3cm 정도 그러면은 2, 3cm라고 한다면 거의 드라이 롤 그 지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브러쉬를 회전하고 조절하면서 드라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드라이 바람 줄 때는 1cm 정도 간격을 두고 하세요. 그리고 드라이 머리는 얘는 이거 뭐야 이 바람구 자체가 고객 쪽이 아니고 제 쪽. 그러니까 드라이 할 때는 하고 시술하고 있는 제가 뜨거워야 된다는 거. 고객이 뜨거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롤의 바깥쪽이면 롤이 이렇게 있다면 네, 바람은 네,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요렇게 이 롤이라면 머리 감긴 롤이라면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강하게 웨이브를 줘야 된다.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직접적으로 바람을 이렇게 구사를 하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 바람을 주고 자 출구에 목, 얼굴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팅 네 번째 부분의 마무리로 드라이하고 또 블로우 드라이하고 아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헤어 세팅 네 번째 부분은 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뱅에 대한 부분만 조금 더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와 함께하는 필기 한 번에 합격하기. 우리 쫄지 마, 기죽지 마, 포기하지 마. 우리 쫄기포 전국에 계신 회원님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찐 미용사 되기. 오늘은 헤어 세팅 네 번째 부분에서는 뱅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